자, 안녕하십니까. 고향 특례시 공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일호입니다. 자, 일단은 고향 특례시에서 2023년부터 필기시험이 도입이 된다. 청원경찰 및 공무직 쪽으로 필기시험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 발표는 이미 예전에 나왔었어요. 다만 이제 필기시험 과목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또 에듀피디 쪽에 주셨는데 저희가 예측한 대로 필기시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필기시험 관련해서는 이제 청원경찰보다는 공무직이 먼저 나왔어요. 우선 경기도 고양시에서 총 25명으로 인원 나쁘지 않죠. 10월 7일 토요일 날 필기시험을 보게 되고 원서 접수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 원서 접수를 보게 됩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원서 접수 사이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원문을 좀 보자면은 2023년 9월 11일 날 공고가 나왔죠. 총 7개 직종으로 25명을 채용을 합니다. 자,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관리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환경미화원이다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관련해서 10명을 채용을 하고 체력 전형 대상 직종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직종들은 체력 시험이 별도로 없는데 요 직종은 체력 시험이 별도로 있다. 물론 국민 체력 100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하긴 합니다만은 그건 뒷부분에서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자체로는 환경미화원 가로 청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응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1종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만 있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근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내용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근로 예정 부서가 두 가지로 쪼개져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렇게 채용 인원이 이제 10명이 결정이 되면 그 중에서 몇 명은 기후환경국으로 몇 명은 구청 청소 녹정과로 아마 배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공원관리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체력 시험을 보내요. 3명을 채용을 합니다. 공원 및 녹지대 청소 및 수목관리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업무를 보게 되고요. 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으면 됩니다. 딱 느낌 오겠지만 이거는 1종 면허니까 조금 1톤 트럭 정도는 몰겠구나. 이거는 승용차 몰겠구나. 이런 느낌 오실 거예요. 그리고 주 5일 근무고 구청 환경 녹지과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로원 이것도 체력 대상 직종이죠. 2명을 채용을 하게 되고 도로 및 보도 정비를 하게 돼요.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급여적인 측면에서는 요 두 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보통 도로관리원, 도로보수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종을 채용하게 되는데 요거는 수로원이라고 아예 그냥 이름이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1종 운전면허 보통 면허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준설원이 있습니다. 준설원은 3명을 뽑고 마찬가지로 체력을 봅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 및 시설 유지 관리 쪽으로 하게 되는데 요거는 1종 대형 면허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조리사 쪽으로도 4명을 채용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공무직이다 혹은 교육청 공무직이다 이런 거가 있고 또 시청 혹은 구청 관련된 우리 그 공무직 쪽에서 조리원 쪽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연세가 40대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조리원으로서 뭐 이 회사 저 회사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내가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급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기간 때문에 급여가 조금 낮은 감이 있잖아요. 그죠? 전체 연으로 따졌을 때 특히 겸직이 안 되니까. 근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구내식당 조리 업무를 하시게 되는데 조리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주조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인정되는 자격증은 조리 기능사 혹은 조리 산업기사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이 안에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뭐 이런 거는 되는데 주조는 안 된다. 이건 뒷부분에서 아마 나올 것 같긴 하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로 40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년 내내 근무하시게 되고 자치행정국과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도 나눠져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력이 안 보죠. 일단 1명을 채용을 하게 되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 방문 및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간호사 면허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 면허 플러스 의료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무조건 2년 이상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둘 중 하나가 아니에요. 둘 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시게 되네요.
자, 그리고 자료 정리원 쪽으로 2명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자료 대출 및 반납, 책누리 업무 관련해서 아무래도 뭐 도서관 쪽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1급 정사서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까? 뭐 이거는 이제 응시 조건이라는 거기 때문에 뭐가 더 있으면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 센터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자, 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쭉 봤을 때 전보 제한이 있는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고용상 요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우선 고용, 준고령자, 고령자가 있는데 준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만 50세부터 55세까지고 고령자는 55세부터 60세까지겠죠. 왜냐하면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60세 넘는 건 안 돼요. 이분들에 관련해서 면접 전형 결과 시 동점자가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나이가 많은 분들, 특히 나이가 50세가 넘는 분들보다는 55세가 넘는 분들이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쭉 밑으로 가면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 관련해서는 환경관리원, 아까 환경미화원이다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 있죠. 요거나 공원관리원 혹은 조리사 혹은 자료정리원들은 요 우선 고용 직종에 들어갑니다. 자, 됐죠. 그리고 자, 쭉 넘어가서 응시 자격 공통 요건입니다. 요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일단 거주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국적은 일단 내국인, 뭐 당연한 얘기고, 거주지 제한 관련해서 9월 10일부터 최종 시험 예정일 면접일까지 계속해서 고양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지금은 고양 시민이 아니지만 지금 잠깐 서울에 있는데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9월 10일부터 최종 면접일까지 고양 시민들만 응시 가능하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응시 결격 사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자, 넘어가서 봅니다. 직종배 응시 자격 관련해서도 뭐 경력이 필요하거나 혹은 자격증이 필요했을 때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용 일정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접수 기간 동안 24시간 접수를 합니다. 인터넷 접수니까. 그리고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10월 7일 날 토요일 날 필기시험을 보시게 되고, 지금으로부터 한 달 조금 모자라게 남았네요. 그죠? 그리고 체력시험 같은 경우에는 봅니다. 10월 23일에서 10월 26일이라고 나오고, 그 이후에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면접시험은 11월 2일 날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날짜 자체가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아요. 보통 다른 지역에서도 2, 3주 공부해서 합격했다 하는 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아무래도 첫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 자체로만 봤을 때 합격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당히 쉽다.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필기 시험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는 떨어진 분들이 또 보기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공고가 뜨고 나서 필기 시험일까지 10월 7일까지 누구나 공평하게 아무도 몰랐던 거야. 이제부터 요이 땅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첫 해 시험이 가장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원서 접수 사이트는 고양시 채용 시스템 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서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 방문 및 우편 접수 안 됩니다. 특히 연세가 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접수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응시자 지원 서류 유의사항은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 혹은 이력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요거는 면접에 활용되기 때문에 요것도 잘 쓰셔야 돼.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응시 증빙서류 제출은 주민등록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는 뭐 장애인이신 분들은 그 서류도 내라 이런 뜻이고요. 자격증, 면허증 증빙사본은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경력증빙, 경력이 필요한 직종 같은 경우는 경력증빙은 해야겠죠. 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력증빙 관련해서 경력증명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도 같이 제출을 받네요. 자, 쭉 넘어가서, 자, 일단은 서류 접수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적부 판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종 운전면허증이라든지 혹은 대형면허라든지 2종 보통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혹은 뭐 조리사 이상 뭐 조리 기능사 이상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호사가 되어야 됩니다.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응시 조건들을 여기서 가른다는 소리고, 그래서 아니 난 간호사가 아닌데 한번 해봐야지 한 분들이 있거든. 그분들은 이런 데서 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는 합격,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그 과거에 필기 시험이 없었을 때는 서류 점수 혹은 면접 시험 점수로만 이제 내용을 하다 보니까 경력이 제가 2년이 아니라 딱 3년밖에 없는데요. 혹은 10년 본 사람이랑 제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10월 7일 날 50분간 시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 전형 장소는 지도중학교 덕양구 화정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 과목에 40문제로 객관식 사지선다를 보게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NCS를 봐요. NCS를. 각 지자체에서 보는 시도관청, 뭐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어디시 뭐 다 포함해가지고 저기 경남, 대구, 뭐 어디 진주, 제주 포함해가지고 NCS를 보는 데는 지자체 중에서는 고양시가 유일해요. NCS로 희한하죠. 근데 다행히도 NCS를 에듀피디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패키지에 포함시켜 드렸습니다. 보통은 일반 상식과 고양시의 이해, 이건 지역사회 이해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가 요 과목으로 시험 보는 게 맞는데 고양시는 특이하게 이 NCS도 붙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CS와 일반 상식을 나눴을 때 크게 봤을 때 일반 상식 중에 일반 상식을 15문항을 하고 고양시의 이해를 5문항을 하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20문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배점으로 따졌을 때 한 문항당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는 두 과목이니까 한 문항당 5점인데 이 고양시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지역사회 이해, 지역 상식이라 그래서 서 박사님이 해둔 게 있어. 그래서 요거를 거의 서비스, 어떻게 보면은 점수밭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 일반 상식이라는 게 NCS보다 일반 상식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워낙 광범위하거든. 그래서 공무직에 맞춰진 내용으로 일반 상식을 공부했다라고 하지만은 일반 상식 자체가 어떻게 낼지 몰라. 물론 이제 보통 에듀피디가 공무직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저런 부분이 나옵니다라고 간추린 내용으로 핵심 위주로 강의를 해주셨지만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일반 상식에서 보통 특히 첫 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60점 이상 맞기가 어려워요. 일반 상식은.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근데 이 고양시에 의해서 5문항에서 한 4문제 정도는 맞추고 들어가셔야 돼. 굉장히 합격의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걸 2번, 3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합격 기준은 필기 전형 40점 이상 득점한 가운데 과락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해 시험은 점수가 아주 낮아도 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직종별로 또 쪼개져 있다 보니까 어느 직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막 45점, 50점으로 합격하는 지역들도 있어. 근데 40점은 무조건 넘어야 돼. 자, 됐죠? 그리고 그 성적 중에 어디 갔어? 직종별 선발 인원의 3배수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을 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및 직종별 해당 자격증이나 경력 가산점을 합쳐서 3배수까지 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 뭐 10명을 채용을 하게 되면 30명까지는 통과를 시키겠다. 최대.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체력 전형이 있죠. 체력 전형은 그 크게 나눴을 때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체력 시험을 어느 운동장 대관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 고양시 요즘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고양시처럼 아예 그 국민 체력백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그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체력 전형은 환경관리원, 공원관리원, 수로원, 준설원 또 조리사까지 포함해서 대상 직종이다. 그죠? 간호사분들 빠졌네. 자, 여기에서 체력 인원은 66명으로 5개 직종의 채용 인원 22명의 3배수를 보게 되는데 체력이 아예 뭐 부족한 분들은 여기서 거르겠지. 자, 일단은 10월 23일에서 10월 26일 고양시청 내 체육관에서 하고 방법은 국민체력진흥공단에 있는 국민체력100이라는 고양체력인증센터죠. 요 내용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대비할 수 있는 강의도 별도로 넣어드렸어요.
자, 봅니다. 합격 결정 기준은 국민체력백 성인기 19세에서 64세 인증 기준으로 6개 항목을 모두 측정하여. 이것도 좀 신기하네요. 보통 6개를 다 측정 안 하는 지역들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 합격 기준은 건강체력 항목 4개는 3등급 이상, 운동체력 항목은 2등급 이상.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3등급은 뭐고 2등급은 뭐고 막 이럴 거란 말이야. 자, 일단은 크게 나눴을 때 국민체력백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 3등급은 보통 이렇게 설명할게. 2등급은 체력이 그냥 뭐 그 나이 정도 되네. 요 사이에 있는 성인기 남자 중에 뭐 보통 정도는 되네. 그게 2등급이야. 3등급은 뭐냐면 체력 좀 뭐 키우셔야겠어요. 체력이 조금 뭐 낮네. 아예 저질 체력은 아니야. 등 외도 있거든. 등 외도. 윗몸 일으키기 1분에 막 뭐 5회, 6회밖에 못하는 사람 있잖아. 등 외도 있어. 등 외는 안 되고 체력이 좀 낮지만은 좀 키우셔야겠어요. 그게 3등급. 반대로 1등급은 뭐겠어? 이거 뭐 최대야. 엄청 운동 잘해. 요런 사람들이 1등급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청원경찰 쪽에서는 좀 익숙한 분들이 있을 건데 반대로 이런 그 공무직 쪽에서는 이거 좀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쭉 보시고 자 일단은 건강 항목은 심폐지구력 스텝 검사한다는 거죠. 사이즈 스텝 그리고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을 보고 운동체력 항목은 민첩성 10m 왕복 달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순발력 제자리 멀리 뛰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요것도 자 혈압.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나 중고령자 관련해서 이제 채용이 있는 그 직종들이 있잖아요. 우대해주는 직종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혈압 160에 100 이상 응시자는 체력 측정이 불가하다. 다만 체력 측정 당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의 소견서,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과 체력 전형이 가능함을 확인해주는 구체적인 문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연세가 좀 많은 분들 중에 뭐 모르겠어요. 어제야 저기 진주 어디였지 저 여수인가 진주인가 그쪽에서 나이가 6세, 7세인 형님분이 저보다 나이 많으니까 그분이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은데 혈압이 높아가지고 좀 힘들어한 그 경험도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혈압 160에서 100 이상제는 체력이 불가능하나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4차 인성검사. 인성검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성검사 대비할 수 있는 것도 별도로 자기소개서 강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준비하시면 돼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리고 면접시험 요게 중요해요. 요게. 자 일단은 총 25명에서 3배수기 때문에 75명이 대상 아닙니까? 물론 등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등급, 3등급 이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합격을 시킨다라고 했지만은 이 관련해서 등 외에 이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이 면접 시험장에 갔을 때 어찌됐건 면접에서 합격이 갈리잖아. 그죠? 그래서 면접을 상당히 중요한데 1번 직업이심 및 대민봉사 자세. 뭐 대부분 공무직에 다 들어가죠. 조직 내 적응 및 대인관계, 성실성 및 예의 태도, 전문성 및 창의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으로 뭐 다른 지역이랑 그렇게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면접 전형은 어쩌저쩌고 해서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 특히 자기소개서 및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력서라든지 혹은 인성검사 자료를 활용해서 구술 면접하겠다. 대화. 구술 면접하겠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쭉 봤을 때 고득점자 순서대로 하는데 불합격 기준은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서 하를 받는 경우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근데 보통 에듀피디에서 이제 수강하셨던 분들이 면접 강의를 아예 드리기 때문에 면접 강의를 보고 시험장 간 분들은 하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장 가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토를 한다든지 뭐 그러지만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면접 강의는 꼭 보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최종 합격자 결정은 자 여기 봅니다. 자 요게 중요해요. 필기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첫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성도 낮지만 선생님 제가 턱걸이로 들어가서 필기 성적이 조금 유리하다는데 라는 지역도 있어. 근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필기 통과했어. 체력 통과했어. 그러면은 상관없다는 거야. 필기 시험. 필기 시험 성적 상관없이 면접 대상자 중에 면접 성적과 그죠? 국가 유공자 이런 거 있잖아요. 취업 지원 대상자가 국가 유공자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산점을 합산하여
직종별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면접도 잘 보셔야겠지. 동점자 발생 시 제일 첫 번째 1순위 같은 경우에는 고용상 연령 만 50세부터 60세까지 얘기 드렸죠. 요 내용이고 요게 1순위.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이항이면 국가유공자 뽑을게. 이항이면 장애인 가산점 있는 분들 뽑을게. 요 뜻인 거고. 근데 대부분 요 분들은 글쎄요. 1순위는 있을 수가 있어. 근데 2순위 분들은 공무직 쪽으로 도전을 별로 안 하거든. 고양시에서 특히. 그래서 2순위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3순위가 중요해요. 3순위. 3순위 같은 경우에는 면접 평정 결과 상해 개수가 맞은 순서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 잘 봐야 된다는 소리야. 그죠? 그리고 면접 평정 항목의 순서는 요 순서대로 됩니다. 자, 쭉 넘어와서 가산점 적용 대상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어쩌고저쩌고 고엽제만 내용 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만점에 5에서 10%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본인이면 10%고 자제분은 5%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원래 많이 없어요. 고양시라는 이 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산점, 장애인 가산점 내용이 있는데 장애가 심한 정도 만점에 5%,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거는 만점에 2, 5%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체장애라든지 이런 분들은 필기 성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그래서 이제 신체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 중에 체력 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 넘어가서 자격증 면허 및 경력 가산점이 있어요. 자, 봅니다. 직종별 가산점 자격증 면허 보유자 해가지고 만점에 2.5% 한 개의 자격증만 가산. 뭐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뭐 기사가 3개 있는데 뭐 트리플 기사가 있는데요 해도 하나만 준다 해서 2.5%. 그래서 내용이고 직종별 가산 경력 보유자 같은 경우도 2.5%입니다. 자, 봅니다. 여기에 자세히 나오네요. 환경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자, 환경관리원 아까 말했다시피 일종 보통 면허증 있으면은 응시되잖아. 근데 그거 플러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지게차,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굴삭기 자격증 있으면은 2.5, 둘 다 있는데요. 그래도 2.5%줄 거야. 요 뜻인 겁니다. 자, 됐죠? 그리고 공원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종보통이었나? 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경 기능사, 조경 산업기사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자격증이 제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되는 거야. 자, 됐죠? 그리고 수로원 같은 경우에는 일종 대형 운전면허 있으면 가산점을 준다는 소리고 준소론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계정비 기능사, 기계정비 산업기사 있으면은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준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무 경력 같은 경우에는 다 경력이 들어가진 않지. 요게 들어가지 조리사가. 조리사는 특히나 그 뭐라 그러죠? 그 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게 일식이냐? 저는 선생님 일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중식 그렇게 있더라고, 이분들이. 근데 그분들 중에 경력이 1년 이상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갈린다는 소리야? 1년 이하와 1년 이상으로만 딱 나눠서 제가 10년 있는데요, 15년 있는데요, 점수 차이가 없어. 그래서 2.5%야. 자, 됐죠?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에 자격증, 이건 둘 다 붙네, 그죠? 둘 다 붙어요. 자, 자격면허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에 이거 뭐였지? 그때 간호사였나? 요거 같은 경우에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가산점 2.5%를 주고, 그리고 근무 경력 관련해서는 3년 이상 있으면 된다. 아까 시에 뭐 근무 경력도 간호사 플러스 2년이었나 1년이었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3년까지 이상 있으면은 2.5%더 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료정리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서, 정사서, 준사서 자격증이 있으면 뭐 응시 가능하잖아요. 요분들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2.5% 주고 플러스로 도서관의 사서 근무 경력을 1년 이상. 근데 보통 우리가 사서라고 하는 분들이 그 계약직들이 많아요. 보통 사서 계약직들을 2년 주기로 이렇게 바꾸거든. 그래서 모르겠어. 뭐 좀 오래 근무한 분들은 한 번 연장해서 플러스 2년에서 4년 정도 근무시키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나가서 다른 도서관 또 들어가서 또 2년에서 혹은 길게는 4년 조금 근무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어찌됐건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면 2.5% 줄게. 요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은 그 단기 계약이 아니에요. 정년이 보장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정년 만 60세까지 계속 근무를 사서로 하는 거예요. 자료 정리원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자, 그래서 필기 전용 가산 적용 기준은 요것도 40점은 무조건 넘어야 된다. 내가 8점? 뭐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봅시다. 38점을 맞았는데 과락이잖아. 40점 못 넘었잖아. 근데 나는 가산점이 있으니까 40점 넘은 거 아니요? 요거 안 된다는 거예요. 40점은 무조건 필기 실력으로 어찌됐건 40점은 넘어야 된다. 요 뜻이에요. 자, 됐죠? 그리고 보수 및 근로 조건 해가지고 좀 읽어보세요. 환경관리원은 연봉이 4천만 원이 조금 넘고 공원관리원도 수로원과 준설원도 그 다음으로 떨어지네요.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자료정리원, 조리사 이렇게 있고 여기에 추가로 근로수당 블라블라블라 수당이 따로 붙고 가족수당. 가족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남편이 있거나 부양가족,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같이 있는 부양가족이를 말해요. 자식.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제가 수원에서 살고 있고 나는 고향 사는데 제가 생활비를 매달 5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부양가족 아닙니까? 그거 아니야. 내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분들 그 수별로 돈을 또 줘요. 그 이외에도 뭐 별의별 수당이 있어. 쭉 보고 근로시간 조정 조건 및 쭉 읽어보시고 수습제도 이거에 뭐냐면 보통 수습제도가 있는 지역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고양시로 이제 채용을 했는데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막상 이제 일을 시켜보니까 완전 개차반이야. 그래서 막 여기다가 특히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시에서 자르질 못하거든. 계약 해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잘못이 없는데 그냥 일을 조금 못한다고 막 자른다. 그럴 수가 없거든. 물론 이제 인사고과는 있겠지만,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인사고과를 해서 그 보너스 점수를 줘서 뭐 급여에 좀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지언정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니까 이거를 수습 제도를 둬가지고 3개월간 지켜볼 거야. 3개월간 지켜봐서 정말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낮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들어가서 3개월은 열심히 하셔야 돼. 됐죠? 소속기간 적격성 신사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쭉 내려가서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체력백 인증기준 관련해서 3등급 얘기를 드릴게요. 자, 스택 검사 상대학력 교차 윗몸 일으키기 내용을 봤을 때 자, 요거 봅니다.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고령자 랑 고령자 얘기를 좀 드리자면 자 1분의 교차 윗몸 일으키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분의 윗몸 일으키기를 어디 가서 26회 할 수 있느냐 23회 할 수 있느냐 해야 3등급이야. 해야 됐죠.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도 설명드릴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177cm 168cm가 됩니다. 자, 됐죠. 근데 선생님 좀 나이가 젊은데요. 뭐 30살이에요. 이분들은 여기 보면 되겠지. 윗몸 일으키기 35회 이상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1분에.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를 2m 4cm는 뛸 수 있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청원 경찰이나 혹은 이제 우리가 그 대통령 경호처 혹은 경찰 이런 거 체력 준비하는 분들이 1분에 50에서 60개를 목표로 하거든요. 1분에. 그거에 비하면 아주 쉬운 거지. 3등급이니까. 됐죠? 자, 여자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여자분들. 또 여자분들 또 조리원이 있으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조리원, 조리사, 조리원 관련해서 이제 보통 요 나이대가 제일 많을걸. 그죠? 45에서 49살 사이가 제일 많으실 것 같아. 이분들 같은 경우는 1분에 윗몸 일으키기를 16회는 하셔야 되고, 제자리 멀리뛰기를 136cm 이상은 해야 된다. 안 되면 영상 보고 훈련을 좀 하셔. 자, 됐죠? 자, 그리고 국민체력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제 체력이 너무 걱정되는 분들은 미리 가셔서 테스트 한번 해보셔도 돼. 그래서 뭐 고양시의 국민체력백 사이트에다가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검사 받고 싶은데 뭐 언제 하면 돼요? 가지고 뭐 오세요. 그러면은 가서 검사 한번 맡으면 되지 미리. 됐죠?
자, 봅니다. 일단은 고양시 우리가 경기도 수원, 용인, 군포, 고양 관련해 가지고 각 지역 상식이라는 거 시험을 봐요. 고양시는 아무래도 시험이 처음이잖아. 그죠? 시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지역 상식 문제가 어떻게 나와? 여기 보면 경기도 수원, 용인, 군포, 고양 관련해서 지역 상식을 국내 최초로 에듀피디만 강의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지역 상식을 워낙 많은 지역 혹은 다양한 지역을 많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뭐 익숙합니다. 그래서 시험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 지역 상식 문항 나오고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 그죠? 이건 점수 밭이에요. 그리고 일반 상식 그리고 NCS라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고 부르는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언어 능력 뭐 지각 판단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뭐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교육청 공무직에 조금 들어가는 과목이야. 그래서 요걸 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 자기소개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면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체력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력 전형이 있는 수험생은 무료 특강을 드리니 종목별로 좀 참고하셔라. 제가 선생님 윗몸 일으키기 아까 26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30회 하는데요. 그럼 뭐 볼 필요 없지. 됐죠? 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봅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및 경력기술서 포함해가지고 강의에 쭉 있죠. 길지도 않아. 인성검사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 박사님이 또 자기소개서 강의를 또 별도로 해놨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면접관을 사로잡는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고양시 지역상식, 고양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고양시 소개, 문화, 생활 가이드, 민선 8기부터 쭉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서박사 일반 상식 관련해 가지고 일반 상식도 뭐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NCS 내용들 쭉 있죠. 뭐 그래서 NCS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 한 파트별로 한 6강, 7강, 8강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쭉 봤을 때 한 3주면은 한 번씩 쭉 다 훑을 수가 있어요. 3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기간이에요. 10월 며칠이었어? 시험이 10월 7일이었나? 그죠? 10월 7일이면 날짜 자체가 막 2달, 석 달 뭐 이렇게 남은 건 아니지만은 원래 공무직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채용 공고 내놓고 한 달 이내 시험 봅니다.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막 1년을 공부했는데 이런 거 없어. 지금 공고가 바로 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대로 그대로 연습하시고 자기소개서 쓰시고 그리고 필기 준비하시고 그리고 필기 준비 끝났다고 필기 시험 끝났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은 체력 강의도 좀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도 나는 통과할 것 같다 느낌 오거든. 그런 분들은 면접 강의 통해 가지고 면접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고양시가 일단은 청원경찰도 있고 공무직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첫 스타트는 공무직이 먼저 끊었네요. 그죠? 그래서 공무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험 또 열심히 보시고 요것도 얘기를 해달라 그러더라고. 시험 정보 학습 자료 있나? 시험 정보 있나? 우리가 이제 막상 이런 고양시나 혹은 학습 자료 얘기했구나. 고양시나 혹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역 상식을 시험 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기출 보건 참여라고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그 시험장에 갔다 오신 분들이 올해 고양시 2023년도 시험 문제 고양시 지역 상식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일반 상식 저런 문제 나왔습니다. NCS에서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라고 쭉 복원을 해 주실 수가 있어. 복원에 참여하면 뭐 기프트콘이랑 뭐 준대.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를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제 막상 무료 공개 기출 문제나 혹은 비공개 기출 자료실 들어가서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원을 해주는 문제 자체가 어떤 분들은 1문제 뭐 1에서 5번까지 뭐 기억나는 데만 복원을 할 거 아니야. 그거를 내부 관리자가 싹 다 취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요거는 이제 비공개 기출이기 때문에 아마 정의원분들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막 좀 샜는데 어찌됐건 요번 시험이 첫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고양시가 과연 출제 경향을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출제가 한다면 상관없습니다만 조금 벗어나게 출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런 기출 보건 참여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좀 에듀피디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들 위주로 좀 적어주시면은 에듀피디가 24년, 25년 더 발전될 수 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합격하는 길 에듀피디가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